이제 한동석의 고백으로 두 사람의 로맨스가 시작되고 시청자들은 중년의 사랑을 함께 설레며 보고 있는데요. 지난 27회 엔딩 장면은 검정 수트를 차려입고 호텔에 들어서는 광숙을 보며 동석이 지금까지 본 모습 중 가장 예쁘다고 칭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됐었죠. 이 고백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두 사람의 로맨스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어 28회는 광숙이 장광주를 소개하기 위해 동석의 친구를 만났는데요. 다행히 동석의 친구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이는 광숙에게도 동석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죠. 미팅을 마친 후 동석은 광숙을 바래다주며 조심스레 다시 고백의 대답을 묻는데요. 이에 광숙은 혼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동생들과도 형제처럼 함께 지내는 복잡한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결론을 낼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만나자거나 전화로 부담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동석은 열흘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고 그래도 안부가 궁금하니 하루 한번 문자는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후 광숙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열흘을 기다리는 동석의 애절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동석은 보고 싶은 마음을 눌러가며 하루 한번 문자 찬스에 마음을 실어 보냅니다. 동석은 광숙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새삼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정돈되고 규칙적인 삶이 사실은 얼마나 재미없었는지. 이제는 광숙이 있어야 삶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동석이 친구가 장광주를 수입해보고 싶다며 시음할 장광주를 몇 병 가져다 줄 수 있냐고 한 건데요. 이에 동석은 그 부탁을 받고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직접 광숙을 찾아갑니다. 물론 전화나 문자로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안 그래도 광숙이 보고 싶었던 동석은 이걸 핑계 삼아 달려간 거죠. 이 정도 군 뉴스면 룰을 어겨도 되지 않냐고 억지를 부리는 동석. 광숙도 너무 좋은 소식이라 룰 어긴 걸 용서해 줍니다. 광숙이 라면 끓이려다 나왔다고 하자 동석은 한 젓가락 얻어먹고 가겠다고 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라면보다 광숙이 보고 싶어 따라 들어온 거죠. 마침 집에 아무도 없어 두 사람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그때 공주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놀란 광숙이 엉겹결에 동석을 부엌 한 귀퉁이에 숨기고 공주실이 행여라도 눈치챌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데요. 공주실은 라면 그릇이 2개 있는 걸 보고 의심하지만 광숙이 내가 2그릇 먹었다고 둘러대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갑니다. 공주실이 정말 눈치채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나간 걸까요? 한편 독수리 술도가는 대출 상환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며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위기 앞에서 형제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흥수는 월세 보증금을 빼서 범수는 전세 보증금을 빼서 광숙에게 가져옵니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술도가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당장의 채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범수가 보증금을 건넨 그날 주실은 범수에게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데요. 왜냐하면 주실에게도 이제 술도가를 살려야 할 절박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주실은 고자동과 함께 골드캐슬 댄스 동아리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고자동이 춤 실력이 수준급이었고 덕분에 주실은 회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고자동이 술도가가 망하면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결국 고자동과 멀어질까봐 두려워진 주실은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광숙에게 범수의 전세금을 얼른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한편 독고탁은 세리가 애딸린 이혼남을 좋아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를 알게 된 독고탁은
부엌에 의자를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에 놀란 세리는 집을 나오게 됩니다. 세리는 자기도 모르게 범수 집 앞에까지 오게 되고 그곳에서 범수를 보러 온 강수와 마주쳐 세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범수는 세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설득했지만 세리는 날 걱정한다면 내 마음을 좀 봐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아무래도 범수가 세리 마음을 끝까지 뿌리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떤 계기로 범수가 마음을 돌리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옥부는 머리를 하러 온 손님으로부터 흥수가 찜질방 매점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읽겠다고 몸부림치던 옥부는 흥수가 왜 보증금을 뺐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의 오해를 풀고 그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데요. 옥부는 흥수를 토스트 가게로 데려가 자신이 투자를 할 테니 가게를 운영해 보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흥수가 옥분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가게를 잘 운영하게 돼 두 사람이 맺어지게 되나 봅니다. 이 와중에 천수는 병원에 입원한 미순을 간호하며 하룻밤을 보내고 외박하고 돌아온 천수에게 광숙은 노 빠꾸 원웨이 오케이 라며 그를 응원합니다. 이에 천수는 아직 법적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미안하지만 너랑 새 출발하고 싶어 라는 말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에 미수는 오히려 내가 할 말을 대신해 줘서 고맙다며 받아줍니다. 이 장면은 드디어 두 사람이 우정에서 사랑으로 터닝하는 감동의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천수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라도 전 아내가 다시 돌아와 천수의 마음을 흔들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동석은 달력의 날짜를 지워가며 기나긴 열흘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광숙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의 마음이 애틋하게 보이기도 하고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광숙은 가진 돈을 모두 술도가 대출 상환에 보태고 갈 곳이 없게 된 시동생들을 다 불러들여 함께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완전체가 된 독수리 5남매가 앞으로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어 갈지 기대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동생들과 함께 살게 된 상황에서 광숙이 다시 사랑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광숙의 이런 입장을 알고 있는 동석은 어떤 방식으로 그녀의 마음을 열어갈까 궁금했습니다. 다음 회 예고 텍스트를 보면 동석이 광숙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새 옷과 구두를 맞추고 광숙에겐 원피스를 선물로 보냅니다. 이 선물을 받은 광숙은 고민하다 마침내 대답을 하러 갑니다. 예고 영상엔 광숙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잠깐 비춰지는데요. 과연 광숙은 이 드레스를 입을까요? 광숙과 동석의 로맨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